이게 녹화가 잘 되나? 중간중간에 하도 마음대로 끊겨버리네. 이거 안 그러지? 카메라는 해킹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왜 끊기지 지금? 귀신 녹화를 하지? 이거 중간에 끊겨가지고. 자, 이번 시간은 먼저 지금 상담 연락처, 주식이나 이런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저희가 상담하는 데에서 주식 관련 강의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상담 연락은 010-3711-6087 요 번호로 연락 주십니다. 상담은 예약 제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한 번 방문하시면 2시간 상담에 9만원. 자, 010-3711-6087 이쪽으로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여기는 강원도 춘천 감촌입니다. 남산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2시간 해드리고 미리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상담해 주시면 못해요. 그 예약제로 받기 때문에 010-3711-6087 그리고 좀 이게 저의 이 방법에 별로 이렇게 그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께 좀 이렇게 연락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주식이나 재정의 상담에 대해서 이게 좀 절실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원하지, 이게 본인이 더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은 그냥 본인 방법대로 하시고 이게 연락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점을 좀 먼저 고지해 드리고, 그리고 또 하도 끊겨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그냥 카메라도 해킹이 들어오나, PC는 꺼지고 합니다. PC 조금 제 태블릿 PC인데 얘가 좀 이상해요. 원래 나와야 할 재무제표가 앱에서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가 중요하죠. 당연히 회사는 모든 종목들 다 이런 상장단 회사들은 다 목적이 회사의 사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자, 돈을 얼마나 잘 벌면 장사를 잘해야겠죠. 장사를 잘하는 거는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마진을 얼마나 알토랑치게 잘 날렸는지. 그러면 매출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가 매출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뭐냐? 얼마나 마진을 많이 남겼느냐. 자,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짜장면, 식당을 가요. 식당에 요즘 밥 한 끼가 거의 10,000원이라고 하죠. 요즘 거의 먹을 만한 게 많으니까. 이 10,000원에 대해서, 10,000원을 팔면, 10,000원짜리 한 끼 밥을 하루에 100명한테 팔면 하루 매출이 얼마인가요?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 되죠. 이 밥 한 끼가 10,000원이에요. 좀 약간 좋은 음식이에요. 요즘 거의 이제 인플레이가 많이 해가지고 밥 한 끼 괜찮은 거 먹으면 10,000원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10,000원 한 끼에 식사를 갖다가 100명한테 하루에 팔게 되면 하루 매출이 100만원입니다. 네, 하루 매출로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연 매출로 하는데 하루 매출로 100만원 하겠습니다. 연 매출로 해달라고요? 그러면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고 이 회사가 360일을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심하다고요. 그러면 한 300일? 오케이. 한 300일 정도를 일한다고, 영업을 한다고 감안했을 때 평균 하루에 100인분을 팝니다. 그러면 하루의 매출은 당연히 100만원이겠죠. 그러면 1년에 300일을 영업을 하니까 100만원 곱하기 300 하면 3억인가요? 맞나요? 네, 1년 매출이 3억이 됩니다. 그렇죠? 1년 매출이 3억에. 그러면 장사를 비교적 잘한 회사입니다. 잘한 가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항상 겪을 수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관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야지, 제가 어려운
바이오 회사나 제약 회사나 이런 전자 회사나 자동차 회사로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조그마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식당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 식당을 하는데 하루에 100그릇을 팔아요. 근데 100그릇을 파는데 한 끼당 10,000원에 팔아. 그럼 하루가 매출이 100만원, 그죠? 10,000원짜리 100끼를 파니까 100만원. 1년에 300일을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100만원 곱하기 300억은 3억이라는 매출이 나옵니다. 이게 매출 금액입니다. 매출. 그럼 우리가 3억원치 다 팔았다 해서 그 가게를 해가지고 3억에 고스란히 1년 동안 3억원치 판다해서 고스란히 그 사장님이나 그 사장님 그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게 사장이야. 그 3억원이 고스란히 3억원이 내 돈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 1년 동안. 그럼 거기서 뭘 빼야 하냐요? 음식값을 빼야죠. 식자재 값을 빼야죠. 뭐 김치나 배추, 무, 뭐 콩, 뭐 쌀,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식자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식자재를 사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식자재 값을 빼야죠. 그 다음에 뭘 빼야 하나요? 네, 이제 공공적으로 쓰는 예를 들어서 가스 불이나 이런 데 시설을 돌리는 데 쓰는 에너지 비용이 들죠.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물도 다 이게 하니까 수도세, 그리고 가스, 이제 가스를 갖다가 이제 무슨 LPG 가스나 아니면 특수한 뭔 시설로 해가지고 뭐 숯불러면 그런 데 비용이 이제 또 다 들어가죠. 이제 에너지성 비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예, 직원, 만약 혼자 하면 안 들어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 혼자 일을 해도 내 한 명의 인건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한 가게를 유지를 돌리기 위해서는 네,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야겠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식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인건비성 비용이 이제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수많은 비용이 들어요. 만약에 이 가게가 내가 내 자본을 해서 적으면 뭐 세금 정도만 내고 하면 되지만 다른 건물로 들어가서 월세로 이 가게를 차렸으면 매달 월세가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가게 사장님도 월세를 내죠.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매달 월세라는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가게를 차리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은행 빚을 빌렸으면 그에 대한 이자도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이런 모든 비용을 하여튼 이거 다른 거 모든 비용을 빼면 나머지 이제 그냥 순수익이라고 하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걸 순수익이라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고 있던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식자재 값이나 기본적인 이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제 이 비용을 뺀 금액이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일단 영업이익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3천만 원의 이 가격, 3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실제로 이것 빼고 다 빼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영업이익이겠죠. 근데 이거 뭐 이것저것 빼니까 영업이익이 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남는 거야. 뭐 빼고 인건 빼고 다 빼보니까 1년에 딱 보니까 내 인건비도 당연히 거의 포함되고 이제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매출은 3억을 일으켰지만 순수하게 영업이익이 이제 이익으로 마진이 남은 게 3천만 원이에요. 이것저것 다 퍼떼고 찼떼고 다 하니까 순수하게 남은 게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1년 동안 3억이지만 영업이익은 3천만 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3천만 원에 300만 원이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면 약 그거를 10%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10%입니다. 3천만 원 남겼기 때문에 1년 동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게 주식회사면 3천만 원 영업이익을 나눈 걸 갖다가 주식에 발행된 주식만큼 그걸 갖다가 쪼개서 나누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EPS입니다. 한 주당 영업이익, 한 주당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당 이익. 당연히 1년 동안 3천만 원은 이익을 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주가 10,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주당 10,000개, 예를 들어서 한 주당 발행한 게 10,000개의 주식이고 10,000개가 한 주당 10,000개, 10,000분의 1의 가치를 한 거예요. 10,000분의 1이면, 네, 3천만 원에 10,000분의 1이면 3,000원이죠.
EPS가 3,000원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조그만 가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여러분들, 나도 그 가게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감이 잡혀요. 기본적으로 가계부를 쓰고 하면 기본적으로 잡혔는데, 이제 큰 거대한 회사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저부터도 그게 안 돼. 이게 분석 자체에 들어가면 겁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거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가게를 예시로 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게 작은 가게,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서 큰 회사 차이일 뿐이지, 결론은 다 이게 원리는 다 같습니다. 또 끊겼나? 하루 중간에 지 마음대로 끊겨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입니다. 자, 마진을 얼마나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짜장면 음식 한 끼를 팔아서 한 끼에 10,000원인데 10,000원에 10%가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1,000원밖에, 이거 푯대고 찼대고 다니까 이게 10,000원에 뭐든 인건비나 뭐 임대료나 여러 가지 다 빼니까 10,000원짜리 이 10,000원짜리 밥 한 끼를 갖다가 팔았을 때 나한테 남는 게 1,000원이 남는 거야.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마진, 내가 판 그 물건의 그 매출 대비 그 마진이 회사 입장에서는 1,000원밖에 없잖아요. 10%. 그래서 매출 대비 이게 10%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제 먼저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같은 게 제표를 보면 다 나와요. 그냥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네.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보면 다 나오거든요. 재무제표, 연간 재무제표가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나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라는 게 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표가 뭐 보여달라고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얘가 해킹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 단어가 안 뜨네. 원래 떠야 하는데 재무제표 부분에 한번 다시 볼까요? 없어요. 원래 재무제표에 딱 우측 상단 쪽에 있었는데 없네. 어디 갔어? 그냥 포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모바일 잠깐 물어볼까? 얘가 왜 안 나오지? 원래 앱으로 해서 뭐 재무제표가 나와야 하거든요. 메뉴 부분에. 근데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오네. 원래 이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하여튼 이쪽에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여기 나오는데 우측 상단에 여기 나와 있는데 안 나오네. 그냥 해킹이 들어와서 이게 설명이 안 되겠어.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보면 이게 네이버 모바일이나 자기가 보는 그 자료가 다 틀릴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앱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요. 네이버 증권 앱을. 이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이게 배제하고 꼭 여러분들이 잘 이게 좀 아마추어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만 딱 이게 딱딱딱 그 제자리에 잘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오히려 그냥 시작대가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헷갈려요. 더 그냥 분석을 하는데 주식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네이버 여기 증권 요거를 갖다가 좀 쓰기를 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모바일로도 봐도 되고요. 모바일보다는 우리가 앱이 이거 요거거든요. 앱을 좀 깔았거든요. 여기 해야 하나? 여기 앱하고 이제 전자공시 다트 이렇게 하는데 다트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지금 다트를 이제 막 공부하는 중이었었는데, 요거로 나중에 이제 설명도 제가 해드리겠는데, 요거까지는 하기 전에 최소한 요거 정도는 이게 안 나와. 요거거든요. 한번 저기 네이버 저기 그 증권 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쓰시는 거를 저를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려요. 다음부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얘가. 아 맞아, 여기가 대체 헷갈렸네. 맞아, 여기가 나오구나. 그냥 여기 아무거나 쓰는 거야. 내가 좀 약간 헷갈렸네. 여기 있었구나. 이게 보면 이게 종목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기 왼쪽 여기 한쪽 후퇴에 보면 재무가 있어요. 그 재무 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구나. 여기서 이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 이게 다 나와요. 이거를 말로 설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감이 잡히시죠? 근데 저도 영업이익이 뭐야? 아니, 순이익은 뭐야? 단기 순이익은 뭐야? 뭐 이익이면 이익이지 이게 뭐냐? 다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이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지표가 있는데 그것 보는 것보다도 이 회사가 얼마나 매출을 많이 팔고 얼마나 알토랑치게 마진을 잘 남겼는지는 영업이익으로 그걸 판단하시는 게 최고 이게 좀 객관적이에요. 왜냐면 다른 단기 순이익이나 뭐 다른 걸 보잖아요.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업이익으로만 이게 일단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저부터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진을 얼마나 잘 남겼는지, 영업이익 얼마나 많이 팔았냐, 매출.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내가 이게 이 밥 하나가 연간 식당에서 3억 원을 매출을 했는데, 거기서 촛대고 찻대고 뭐 다 이게 비용을 제하니까 나중에 1년 동안 보니까 딱 3천만 원이 남더라. 이제 이게 그러면 3천만 원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매출 3억 원에서 3천만 원이 약 10%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10%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통 회사에 따라서 그 영업이익률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안 끊겼지. 중간에 마음대로 이렇게 끊겨버리네. 영업이익률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쟤는 해킹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 카메라는 어떻게 들어왔지 이게. 참 신기해. 이게 영업이익률을 왜 이게 알아야 하냐면, 영업이익률이 마진율을 얼마나, 아무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적자야. 그런 회사도 있어요. 매출은 겁나게 나는데, 매출은 많은데 천문학적인 매출이 나오는데 회사가 적자야. 왜 적자냐? 밑지고 장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밑가고 장사한 거야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임의적으로 회계 장부 주가 조작을 해서 회계 장부 조작을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조작하냐? 방법이 다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를 회사들은 다 그 자동차 부품을 자기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삼성자동차가 직접 안 만드는 부품들을 다 이 하청 회사들 부품을 다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 가지고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게 자동차 회사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럼 모든 부품들은 다 다른 회사들이 그 하청 회사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많이 이거를 작업을 하냐면, 이게 횡령과 주가 조작을 그리고 그 불법 상속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요. 이제 그렇다고 뭐 현대 기아자동차 자동차 회사 그랬던 게 아니라 한 예시로 들을게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거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하냐 덜하냐 차이지,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심해요. 이게 회사 돈을 어떤 식으로 횡령을 하고 불법 상속을 하고 그리고 세금 포탈을 어떻게 하는지 한 예시를 드릴게요. 이게 영업이익률에서 그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회사가 매출은 많은데 회사가 적자를 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일부러 밑가고 있어요. 장부상으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이 겁나게 많아요. 매출액은 천문학적인 매출액이 나와요. 그런데 적자를 내. 이해가 안 되잖아. 장사꾼들이 이게 적자 낸다고 하더만 거의 거짓말이라 했잖아. 진짜로 적자를 내기는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적자를 안 내요. 근데 일부러 적자를 내요. 첫 번째 이유는 주가를 자기 임의적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나중에 자기네들 그걸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한 배후 세력들, 보통 경영진 세력들이 이걸 많이 해요. 자, 요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매출 장부상으로 이제 이게 적자가 나면 매출액은 많은데 적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는 아까 자동차에 여기 차가 있나? 없나? 이게 자동차가 이게 생산을 하는데 자동차 연간 생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1,000조 원을 그냥 1,000조 원이라고 100조 원이 할까요? 100분율이 쉬운가? 연간 이 회사가 차를 팔아가지고 100조 원어치 자동차를 팔았어요.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어떤 회사라고 않겠어요. 대부분 회사들이 다 그러니까. 심하고 드러나.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는 타이어를 만들고, 타이어를 만들고, 자, 이 회사는 엔진을 만들고, 이 회사는 미션을 만들고, 이 회사는 껍데기를 만들고, 이 회사는 다시방, 여기 안에 내장재를 만들고, 이 회사는 시트를 만들고, 이 회사는 뭐 만들고, 이 회사는 뭐 만들고, 이 회사를 만들고, 자, 그것들이 다 조립이 돼요. 그리고 위 회사들도 또 재하청을 줘요. 그럼 예를 들어 엔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미션을 갖다가 엔진 미션을 하청하는 회사가 있으면 엔진에 붙은 부품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엔진 블록이 있어요. 그럼 그 생산하는 회사가 따라가 있어요. 그걸 재하청이라고 해요. 원청 회사는 이제 이게 현대, 기아자동차, 삼성, 쌍용자동차는 이렇게 오고, 예를 들어 엔진을 갖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엔진을 잘 안 하니까. 엔진을 보시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센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에 대한 부품을 또 재하청을 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밑으로 그럼 조그마한 회사들한테 재하청을 줘요. 이거 표를 쓸 거 그랬나? 자, 이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일부러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의 일을 갖다가 팔아서 매출을 올렸어요.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억 원치를 올렸는데 이 회사가 적자를 일부러 내요. 어떻게? 마치 이게 이런 합청회사나 아니면 아들회사인 경우도 봐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경우 같으면 이게 별로 희석성이 없기 때문에 않고, 대부분 딸들은 독립된 그 손자나 자식들 회사 앞으로에다가 일거리를 몰아줘요. 그리고 다른 회사 같으면 이걸 갖다가 납품을, 예를 들어서 엔진이라고 좀 가정할게요. 엔진을 납품을 한다고 봐봐. 그럼 엔진을 납품하는 이건 이 회사, 자동차 회사하고는 완전 틀려. 그 재무 상태가 이런 안 섞여 있어. 그냥 하청 회사야. 근데 이 회사가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게 있어. 그러면 이 회사에다가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엔진 하나 값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주면 돼. 엔진 하나가 이게 들어올 때 그 단가를, 결제를 100만 원만 해주면 되는데, 한 300만 원을 해주는 거야, 3배로. 다른 회사 같은 100만 원 했는데 일부러 300만 원 해줘요. 자,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원 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영업이익률이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영업이익률이 원래 FM대로 되면 이 회사가 한 20% 정도를 내야 돼. 한 3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와야 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30% 정도 나와요. 그러면 매출액이 100억이 나왔으면 영업이익이 연간 한 300억, 30억 원이 100조 원이 매출이 나왔으면 3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이런 하청회사에다가 한 100만 원만 결제해줘도 될 것 같다가 엔진 안에다가 300만 원 결제를 해줘버려요. 그러면 이 회사가 아들 회사냐? 아들 회사는 안 해요, 보통.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그게 하도 들통나가지고 이제 못 써먹어.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하청에는 재하청 회사가 있고, 재하청에 또 재하청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 그리고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그러면 그 엔진에 대해서 무슨 개발권을, 무슨 엔진을 개발권을 그 회사가 있으면
그 손자 회사가 로열티를 여기다 지급해서 그 로열티를 여기다가 주는 형식으로 상속을 하면서 회사에 저기 돈을 갖다가 횡령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 보통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밑에 보통 엔진 미션, 뭐 이런 저기 샤시나 뭐 저기 다시방 뭐 안에 인테리어 시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인테리어 시트로 사면 이게 앞에 이게 엔진에 붙어 있는 걸 다시방 부분이라고 해요. 핸들대랑 다 있고. 다시방 부위에도 다시방을 납품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 다시방을 통째로 자동차 회사에다가 납품을 해요. 다시방이 뭐냐면 자동차 앞에 딱 봤을 때 내장재 여기 열고 계기판 있고 CD도 있고 뭐 이런 플라스틱으로 큰 덩어리 있죠. 그걸 다시방을 해요. 그럼 다시방을 납품하는 하청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그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CD나 계기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라디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 막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럼 그걸 재하청을 해서 거기서 조립을 하고 그 조립된 다시방을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자동차 제조사에다가 납품을 왜 잘하냐? 제가 자동차과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중고차 장사를 했잖아요. 옛날에 저기 장안동 쪽에 이제 많이 장안동에 가면 차를 만들다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면 부품만 있으면 조립만 하면 돼. 제조 회사는 기본적으로 조립만 하는 회사예요. 모든 기술적인 다 엔진이나 미시 이런 건 다 하청 회사들이 만들어내요. 이게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들고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기본적으로 하청 회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 메이커 자동차 회사 하나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그에 따른 하청하고 재하청 회사까지 들어가면 고용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를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하청 회사 있고 그 하청 회사도 또 하청을 또 줘요. 그걸 재하청이라고. 재하청에서 또 그 제3 하청이라고 또 제3 하청, 제4 하청, 제5청, 제6 하청까지도 막 그 내려가. 이게 복잡해요, 굉장히. 하청 단계가. 그럼 그 단계에서 누군가 그게 가도록 이걸 만들어요. 그럼 저기 어디 보이지 않는 짱 박힌 데에 있는 제6 하청, 6단계 하청까지 회사가, 이제 최고 경영자의 아들이나 손자의 회사야. 걔 명의 회사야, 그냥. 그럼 그쪽으로 모든 그 갖다가 다 이제 하청회사 사장으로 다 이제 이불 다 맞췄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청회사들 이제 통해서 이제 이게 다 작업을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회사를 돈을 갖다가 이제 저기 영업이익률이 낮아져요. 그런 회사들. 원래 이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는 30% 영업이익이 나와야 돼. 매출이 100조. 그러면 저기 330조가 나와야 돼, 1년에. 영업이익이, 마진이 이렇게 남아야 돼. 근데 10조 원도 안 돼. 한 7조 원, 8조 원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7조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7%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7%에다 많이 맞춰요. 왜냐면 그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최고 속이기가 좋은 게 영업이익률 7%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들 회사들 보면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7%에서 10%를 안 넘어요. 이게 다 빼돌려요. 원래 한 저기 20%, 30%까지 나오고, 높은 데는 거의 50% 반타작을 해야 돼. 매출액의 금액의 반타작까지 해야 돼. 원래 제조업 같은 게는 이게 높아야 정상이에요. 유통회사나 다른 데는 이게 낮아요. 마진이 적어기 때문에. 근데 제조회사는 기본적으로 높은 게 보통 30에서 50%는 잡혀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거의 10%가 안 잡혀요. 뭐 나머지 돈들은 거의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게 다 빼돌려요.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낮아요. 근데 요거는 그나마 이거는 괜찮은 편에 속한데, 진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이게 돌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회사들이 바로 자본자산식으로 금방 들어가요. 바로 적자를 내고, 일부러 경영진들이 적자를 내서 회사를 갖다가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럼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고, 나중에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채를 쓰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 사채를 누가 주냐? 이 빼돌린, 이런 식으로 빼돌린, 횡령한 돈으로 자기 회사에다가 사채를 이게 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냥 심한 좀 우리가 심한 뿐이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 이제